자, 세용고 2번부터 마저 볼까요? 자, 2번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예습이 되어 있어야 지문을 읽는데, 그 지문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읽고 오세요. 먼저 강의 그냥 급하다고 먼저 들으시면 오히려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알겠죠? 자, 8쪽부터 지문 분석 차근차근 보죠.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There was perhaps no better indicator. 자, 어쩌면 더 나은 지표는 없었을 거래요. Of the change in consumption culture. consumption, 소비죠. 소비 문화의 변화에 있어서의 더 나은 지표가 없었을 거라는데 뭐보다 the shift in the meaning of the word consumption itself. 자, 소비 자체의 의미의 변화만큼 소비 문화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비의 의미 자체가 지금 변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그리고 소비 문화가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인데, 자, 지금 오늘날의 소비 문화의 변화는 소비라는 단어 자체의 뜻의 변화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필자는. 자, 그래서 소비 문화의 변화가 결국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소비를 하는 이러한 문화가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싶은 걸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사고 막 이런 식의 현대인들의 소비 문화가 소비라는 단어 자체의 뜻의 변화가 있었다는 건 그럼 옛날의 소비는 지금의 소비와는 좀 달랐을 거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번부터 4번 문장까지 핵심이 나오는데 after centuries in which 자 수백 년이 그러니까 꽤 오래전 상당히 옛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이 아니야. 지금 수백 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After centuries in which the body politic had been modeled on the human body.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일단 제가 이거 다 그 단어장에 넣기는 했는데요. 좀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당연히 자주 접해봤던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단어장을 좀 찾아봤던 단어가 대표적으로 이제 body politic인데 자 요거는 뉴욕 타임즈나 이런 데에서 보통 정치 관련된 사설에서나 좀 볼 수 있는 되게 전문적인 어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body politic은 제가 아마 국가나 정치 통일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가의 통일체라 하는 거는 뭐 이제 국가 자체의 단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치적 통일체라고 한다면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정치 정당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이 politic 하면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이 하나의 body, 큰 몸체를 이루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뭔가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백 년의 기간 동안에 정치적인 공동체가 had been modeled on the human body. 이게 인간의 인체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체를 모델로 해서 형성이 됐다라는 건 결국 뭔가 좀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체화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 뒤에를 좀 볼게요. The consumption of goods. goods는 이제 상품이죠. 그래서 상품의 소비가 began to be distinguished. 구별되기 시작했는데, from its epistemological cousin. epistemological은 좀 많이 어려운 단어죠.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인식론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비하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그 개념 있잖아. 그런 거를 epistemological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인식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발음도 어렵다. 인식론상의 사촌이래. 그러니까 좀 인간의 인식적 거리에 봤을 때 좀 가까운 개념이 바로 뭐였냐면 wasting disease, 뭔가 좀 낭비병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검절약, 특히 이걸 청교도에서 되게 중요시 여겼잖아. 청교도니까 한 1800년대라고 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의 기반을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조선시대 때 특히 우리가 아직도 내려오는 말들 있잖아. 좀 장사하는 사람들 낮잡아 부르는 게 장사꾼, 장사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조선시대 때부터 그대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좀 남한테 등골 빨아먹고 돈만 벌려고 하는 그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직도 좀 낮잡아서 보는 경향이 좀 있잖아.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쌤이 경영학과 나왔잖아. 우리보다 좀 할아버지 세대들, 지금 한 7, 80 되시는 어르신들은 옛날에 경영학이 아니라 상학이라고 했어. 장사. 장사하는 학문 이렇게 해서 경영학을 되게 낮잡아 불렀거든. 이제 그게 한
30년 전 그때부터 이제 경영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장사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좀 낮게 보는 그 인식이 좀 오랫동안 깔려 있었었는데, 옛날에도 마찬가지 유럽에서도 근검 절약을 굉장히 중시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비를 한다는 것, 돈 주고 뭔가 물건을 산다는 것 자체를 되게 죄악시 여기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몸을 형상화해서 정치적인 공동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 사상이 발달했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국가가, 그리고 한 국가가 갖고 있는 이념 같은 게 좀 발달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치면 뭐 계몽주의 같은 거, 그래서 계몽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합리와 이성 같은 것들이 좀 고도로 발달하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인간은 서서히 이런 낭비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로부터 조금 구별되기 시작했대요, 소비가. 그러니까 소비가 죄악시되는 문화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3번, personal excess of course continue to attract more critics.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뭐냐면, 개인적인 과잉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충분히, 예를 들면 아이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아이폰 이제 좀 있으면 15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13을 잘 쓰고 있어. 고장도 안 났고, 아직 여전히 짱짱해. 배터리도 오래 가고. 근데 그냥 15 나왔으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난 새 거가 좋아. 그리고 사버리는 이런 좀 지나치게 과잉 소비는 여전히 비난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It is no longer dangerous. 더 이상 위험한 사회적 질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그대로 내려오죠. 오히려 그렇다기보다 a chorus of new voices. 코러스는 이제 너네 그 노래방의 그 코러스야. 코러스는 어때요? 뒤에서 같이 불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구동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국어로 얘기하면 이구동성. 입은 다 다른데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많은 새로운 목소리들이 defended, 옹호했대. 그러니까 방어하는 거니까 옹호하는 거죠. 이 맨은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사람의 입맛을 옹호했는데 그게 more as the impetus of human advance. 자, impetus도 마찬가지 되게 어려운 단어로 쓰였는데 impetus는 여기서는 잠깐만, impetus 저기 자극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충동이 그 impulse 있죠. impulse. impulse가 너네 충동 자극이라고 배웠잖아. 저거야 저걸 명사화해서 다른 명사로 바꾼 건데 그래서 자극제가 됐대. 그래서 인간의 발전의 자극제로서 오히려 소비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생기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서 오히려 뭐야? 인간의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번에서 흐름이 뒤집혔죠. 자,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 보면은 사회의 정치적 사상이 고도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소비를 죄악시하는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뭐가 되기 시작했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인류의 발전 토대가 된다고 여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consumer capitalis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비자본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소비자본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소비를 통해서 자본은 100원, 200원 같은 조그만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 큰 단위의 돈을 얘기해요. 막 10억, 100억, 1000억, 1경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자본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상이 컨슈머 캐피탈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본주의가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통합사회에서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배워봤을 텐데 뭐 여기도 나오지만 애덤 스미스가 나오잖아. 애덤 스미스가 결국 경제학에서 창시한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자 이건 공급이죠. 가격이고 시장 거래량이죠. 그래서 시장에 예를 들면 그 공급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당연히 더 많이 만들어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 싶겠지. 그리고 소비자는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이건 수요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이 하는데 소비자는 당연히 가격이 비싸면 비싸질수록 물건을 안 사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만나는 점이 결국 시장의 가격이고 시장의 거래량이다. 그래서 그 시장의 이 가격과 거래량은 어떤 보이지 않는 손, 영어로 invisible hand가 결정할 테니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왜 얘기했냐면 그때 이제
통합사회나 이제 윤리와 사상 이런 데서 아마 배울 텐데, 저기 야경국가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야경국가는 말 그대로 뭐냐면 국가는 한 개인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데만 힘쓰고 경제와 같은 이런 원리는 작동 원리는 시장에게 알아서 맡겨라. 시장이 알아서 할 거다. 그래서 시장 방임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냅두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알아서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서 가격이 결정될 거다. 거래량이 결정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이 발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자본주의가 생긴 거야. 그래서 자본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생기려면,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건 이제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 엄청나게 큰 돈을 만들어내서 계속 돌리려면 세상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소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죄악시하면 사람들이 돈을 쓰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소비는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도록 해야겠지. 그래서 인류의 발전의 토대가 된다라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해보죠. Here was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그래서 여긴 엄청 근간을 뒤집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버턴을 확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전복시켰어요. Centuries of received wisdom. 바로 여태까지 지혜라고 여겨졌던 게 수백 년 동안 그게 확 뒤집히는 순간인데 less is more. 안 쓸수록 더 좋다라는 이 지혜가 결국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으로 바뀐 거죠. 그지? 그러니까 요즘 드는 생각인데 현대인은 참 필수템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쿠팡에서 구매하는 것만 보더라도 샴푸, 그다음에 클렌징 폼, 그다음에 린스, 그다음에 저기 어, 선크림 이런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스킨 로션 이거는 이제 안 사면 안 되는 아주 필수템이 된 거지. 근데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런 걸 썼겠냐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필수품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점차 현대인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물품들이 늘어나는 거야. 아이폰도 원래 처음에 필수품이었어요? 핸드폰? 아니잖아요. 핸드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3 애들 특히 이제 고2 고3 애들 오늘부터 공부한다고 나한테 핸드폰 반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일주일 만에 찾아가는 애가 90%입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현대인들한테 이제 결국 필수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돼버린 건데 결국 어쨌든 점점 많이 소비하면 많이 소비할수록 시장은 더 커지고 그만큼 다양한 제품이 쏟아지고 그만큼 과학과 사회와 기술이 더 고도로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알겠지? 그래서 once regarded as a drain to be checked and kept under control. drain이 뭐냐면 그러니까 물을 빼다라는 뜻이야. 물을 빼내는 거니까 진 빠지게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한때는 이게 뭔가 고갈시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본 거죠. 받고 그리고 항상 검사받아야 되고 항상 통제하에 둬야 된다라고 여겨졌던 게 이제는 소비는 더 이상 이렇게 보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옹호된다는 거야? 부의 원천이 된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흐름이 쭉 advancement, more and more wealth 이걸로 계속 흐름이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1776년에는 애덤 스미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soul and all production. 자, 그래서 it은 당연히 뭐예요? 소비죠, 소비. 그러니까 수요죠. 수요가 soul, 유일한 and 여기서는 끝이 아니라 목적이란 뜻이야. 그래서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의 유일한 목적은 결국 소비 때문이다라는 극단적인 언사를 통해서 이제 유럽에서는 소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크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 1700년대 즉 18세기부터 유럽에서는 자본론이 즉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하고 현대의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 게 바로 저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조선 후기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 실학파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막 얘기하잖아. 근데 실학파와 반대돼서 이제 유교 사상을 여전히 떠받드는 양반들은 감히 유교 사상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일반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게 온당하겠는가라는 얘기를 19세기까지 가서야 계속 하다가 결국은 깨지고 조선이 일제강점기 겪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는 결국 서양에서 발달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채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지. 자, 어쨌든 지금 온전하고 완전한 경제 시스템이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존하는 모든 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인류에게 득이 됐고 가장 진보한 시스템이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자유시장주의죠. 우리도 지금 채택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한 거야, 이 지문은. 자, 지문이 주제가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경제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회가 있거나 지식이 없으면 이 지문을 이해했을 때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소비 문화가 옛날이랑 지금 되게 달라진 게 한 18세기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결국 마무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오히려 인류의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건 결국 기존의 사상을 뒤엎어 많이 소비할수록 부의 원천이 되어주기 때문에 소비는 좋은 것이라는 사상이 우세하게 된 거죠. 자, 지금은 이제 다시 우리 지금 현 인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 인류는 오히려 이제 다시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소비를 너무 과잉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많이 아프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재활용을 얘기하고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고, 특히 지금 이번에 쌤은 지금 이제 애플워치 옛날 거 차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찐 가죽이거든요. 이제 가죽 안 만든대요. 가죽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이 용이하고, 그리고 재활용을 해서 만들 수 있고 탄소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천연의 밴드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이제 소비주의가 그럼 지금 또다시 조금 어느 정도는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지문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이 지문은 1번이랑 좀 다른 결이에요. 요거는 좀 지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문을 이해한 것을 토대로 이제 유반어와 문법을 챙겨야 유의미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 문장. 보시면 there was no, perhaps no. 자, no 하고 than이라고 했잖아요. 자, no other than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no 비교급 than 보통 이렇게 쓰는데요. 뭐뭐 한 것, 그러니까 이것만큼 뭐뭐 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교급의 부정문이잖아요. 비교급의 부정을 통해서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최상급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밑에다가 저기 11쪽 보시면 서술형 최종 점검에 no then 이렇게 써놨잖아요. 요거는 저거 최상급으로도 전환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o better indicator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the best indicator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of the change in consumption culture 하고, 그 다음에 there was no better in the best indicator. 하고 요거를 아마 비동사로 바꾸겠네요. 이건 좀 많이 크게 바꿔야겠네. 그래서 요거는 변형 영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앞에만 바꿀게요, 일단. 그리고 이제 then을 삭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n을 삭제하고 이렇게 최상급을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물론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냥 저거를 해석만 잘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내용 같은 걸 꼬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소비 문화가 바뀌었다는 최고의 지표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 말고는 더 나은 게 없다라는 거니까. 자, after centuries 하고 in which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관계부사인 when으로 바꿔도 되죠. 왜냐면 선행사가 centuries라고 몇 년 후라고 시간적인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써도 되고 관계부사로 추격해서 when이라고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거 in which냐 which냐라는 문법 문제를 출제하기 딱 좋지. 그리고 the consumption of goods began to be distinguished. 구별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은 구별되는 거는 distinct라든가 distinct 정도만 잡을까요? 그러니까 뚜렷이 구분된다라는 뜻이죠. distinct 정도가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continue to attract more critics.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이해할 수 있어요? 더 많은 도덕 비평가들, 윤리 비평가들을 끌어모은다라는 거니까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criticized. 비난받는다라고 해도 attract는 또 매혹하다, 유혹하다 그러니까 긍정 이러면 안 돼. 이 단어 자체가 부정으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풀어서 다른 단어로 치환해서 출제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일반 사람들의 이 과잉 소비는 당연히 여전히 지속적으로 비난받는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to 수동태로 써야지. to be criticized by 라고 바꿀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o longer a dangerous social disease. 더 이상 위험한 사회적 질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심각한이라는 단어로 severe 같은 단어도 쓸만하겠네요. 그죠? 이 정도 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딱 봐도 지금 벌써 한 절반 정도 문장 봤는데 문법보다는 좀 단어 같은 게 좀 더 눈에 띄죠. 그래서 문법을 그렇다고 뭐 중요시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어차피 포인트가 별로 없으니까 얘는 단어 위주로 그리고 의미 위주로 내용 위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mpedes는 아까 자극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 촉진, 자극 이런 거니까 뭐가 좋을까? impedes니까 자극. 갑자기 잠깐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Here was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자, 여기 근본적인 transformation 변화가 있는데, 자, 여기 좀 동사 있죠. 그래서 이 변화를 통해서 콤마하고 오버터닝이니까 이건 분사 구문이 콤마하고 주절 뒤에 나오니까 이러면 제가 보통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결과적인 느낌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뒤집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nce regarded. 한 번 이렇게 되자마자, 한때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once, 한때는 이것이 drain으로 여겨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t was가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가 한때는 여겨졌다, drain으로서. 그래서 저거는 접속사와 분사만 써서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한 생략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nce regarded as a drain, to be checked and kept under control 라고 해서 요거는 지금 삽입구죠. 삽입구.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 삽입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삽입구는 결국 뭐 하려고 한 거야? 앞에 있는 요거를 부연 설명하려고 끌고 온 거죠. 자, to be checked는 자, 이거 준동사니까 준동사는 누구예요? 의미상의 주어가 it이잖아요.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it, 즉 소비죠. 그러니까 소비가 한때는 checked, 감시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통제하에 놔야 된다라고 해서 요거는 지금 삽입구니까 구니까 절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준동사 투부정사로 이렇게 형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consumption이 되고 was now defended 얘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조금 문법적으로는 좀 육중하네요. 좀 빡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조심하시고요. 문법이 지금 6번, 5번, 그 다음에 2번 이런 데 몇 개 조금 묵직하게 들어오죠. 이러면 거기다 이제 내용도 중요하니까 이러면 저는 만약에 제가 세운 거 교사라면 어법이랑 어휘를 섞어요. 그래서 보기에다가 똑같은 단어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유의어를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어를 쫙 뿌려서 던진 다음에 이제 문법에 맞춰서 빈칸 채워라라고 하는 어휘 서술형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뭐도 나오기 딱 좋아요. 요약문 딱 작성하고 빈칸 A, B, C 뚫고 위에서 찾아서 변형해서 요약문 채워라라고 하는 요약 문제도 출제되기 딱이죠. 이게 왜냐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임피터스는 지금 자극이니까 나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네. facilitate. 요약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 그럼 요거 품사 안 맞추고 촉진시키다니까 facilitate라는 단어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facilitate는 촉진시키다, 활성화시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거 요약 문제 출제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들은 제가 유의어 나중에 알아서 저 유반이어 단어장 만들어 줄 거야. 시험 임박하면 그때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핵심만 조금 써서 공부하면서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공부하는 느낌으로만 하세요. 나중에 유반이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은 딱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딱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중심 내용 출제도 출제할 만 하고요. 그 다음에 어휘도 낼만 하죠. 근데 요약도 낼만 하고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좀 내용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얘는 어휘 판단과 요약문 당연히 얘는 문법이 연계되어서 변형해서 채워 넣어라 라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영작은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문장이 어렵진 않으니까. 자, 소비의 의미의 변화에 따라 소비 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예전에는 소비하는 것 자체를 되게 죄악시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4쪽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you can be perfect, but you need to change the way you think about it. 여러분들은 완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비단 수능 성적 때문이겠습니까? 시험뿐만 아니라 살면서 뭔가 완벽에 가까운 완성에 집착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내가 그만큼 잘하는 거고 잘해야 되는 거고 좋아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다라고 갑자기 얘기하네. 그럼 이거는 딱 봐도 통념지식이지 않겠어요? 그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지? 근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대. 그러면은 뭔가 이 change가 핵심이 되겠죠. 자, perfection actually is possible if you delete perfect and insert complete. 자, 완벽은 달성할 수 있대. 완벽함이 아니라 뭐를? 완수를 목표로 하면 완벽해질 수 있대. 완벽은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완수가 아니라? 자, 저도 저런 함정에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업하면서 많이 희석된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교재 만들 때도 예전에 이제 예전 학원 근무할 때는 특히 어떤 경향이 가장 강했냐면, 뭐 아이들한테 좀 완벽한 교재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완벽한 교재를 만들려면 내가 좀 더 꼼꼼하게 검수하고 좀 더 연구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재가 안 나와. 교재를 빨리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빨리 어떤 초안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초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지지부진해지니까 들어와서 공부하시면 돼요. 지지부진해지니까 이제 맨날 차일피일 미루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 스스로는 그릇된 완벽주의, 잘못된 완벽주의라고 보통 제가 표현을 하는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벽이라는 건 뭔가를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게 퍼펙트라고 하는데 정작 진짜 말 그대로 100%의 무변한 완벽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업무가 수행이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하려면 다시 완벽함을 추구하려면 어, 일의 완수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 완벽함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래? 일을 완벽하게 그냥 끝내는 거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놓고 지금 여기 3번부터 9번은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농구 선수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Imagine a basketball player taking a 15-foot shot and the ball going through the net, never touching the rim. rim은 그 농구 골대 그 링 얘기하는 거야. 골대. 그러니까 골대를 터치하지 않고 이렇게 쑥 하면서 순전하게 좀 멀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점 슛을 쐈다라는 건데 그 모습을 상상해 보래. 그러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와 진짜 완벽한 슛이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예 그렇죠 완벽한 거죠. 근데 이제 스코어보드 그러니까 점수판에는 그냥 뭐만 올라가 15m 15걸음 멀리에서 쏘면 이제 2점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냥 아무리 멋지게 쏘든 결국은 뭐야? 그냥 점수는 2점만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점이 결국 뭐예요? 이게 이거지. complete. 알겠지? 그래서 now again imagine the same player a few minutes later taking another 15-foot shot. 그리고 나서 몇 분 후에 또 2점짜리 슛을 쐈는데 이번에는 공이 한쪽을 퉁 치고 그러니까 저기 골대를 한번 퉁 치고 이렇게 굴르면서 이렇게 똑 하고 떨어졌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2점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나운서가 해설위원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좀 아까보다는 좀 덜 멋있는 슛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좀 뽀록이네요. 뭐 운이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하지만 결국은 어, 우리가 농구 경기가 이길 때 그렇게 얼마나 뭐 피겨 스케이팅이나 뭐 저기 다이빙 같은 것처럼 뭔가 얼마나 대단히 멋지게 구현을 해냈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냥 어떻게 쏘든 2점만 따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세컨 샷, 두 번째 슛도 마찬가지로 뭐야? 똑같이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허무하지만 3번부터 9번은 결국 뭐예요? 어,
그러니까 과정이 아름다우면 물론 좋겠지만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기본적으로 결과도 아름다워야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의 완수에 집중해야 되지 그 일을 어떻게든 완벽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완벽함에 집착해도 결국은 일의 완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가 슛을 이쁘게 쏘려고 노력을 해도요. 일의 완수가 가장 핵심이다. 그러니까 일이 완수가 안 되면 아무리 이쁘게 쏜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게 쏠 때까지 나는 슛을 머뭇거린다? 그건 멍청한 거지. 그러면 점수를 많이 얻은 게 이기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이걸 공부로 치환하면 가장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고3 되면 플래너를 그렇게 이쁘게 쓰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플래너를 쓸 때 기본적으로 본인이 자기가 해야 되는 공부 그리고 목표에 맞는 공부를 해내기 위해서 여기 플래너를 쓰는 건데 플래너를 쓰는데 막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거야. 막 이쁘게 명언도 꽂아 넣고 다 좋아. 동기부여를 하는데 좋은데 문제는 3시간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다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면 내 목표가 완벽해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그렇게 3시간 동안 계획을 짜고 이제 3시간이나 했으니까 독서실에 있었으니까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나가요. 그러고 이제 독서실 다시 기어들어오면 한 7시, 8시. 그러고 공부 한 2시간 하면 끝. 문제는 뭐다? 목표는 하나도 이루지 않은 채로 다음날로 미뤄지겠죠. 그리고 다음날로 미뤄지면 또 그 목표에 부합하는 업무가 밀렸고 거기에 또 다음날에 해야 되는 업무까지 섞이니까 태스크가 15개가 30개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무리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어, 일은 아, 일의 완수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재진술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끝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문 분석의 내용은 뭔가 매가리가 좀 없죠. 그러니까 지문이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일반 지문보다도 너무 쉬워서 지금 여기가 중간에 싹 다 날아가 버리는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뭐 출제할 만한 게 없죠. 그래서 이게 원래 의미 추론 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이 지문은 그러면 뭐가 나오기 딱 좋겠어요? 여기에서 앞과 뒤에서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핵심이 있고 이 센터는 그냥 예시 드는 거지 순서 배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부차적으로 문장 삽입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magine a basketball player. 자, 요거는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면 imagine 같은 경우는 타동사잖아요. 그래서 imagine은 너네가 아마 이렇게 배운 적 있을 텐데 그 너네 뭐 타동사가 투부정사 받는 경우 그리고 동명사 받는 경우 아니면 둘 다 받는데 뜻이 달라지는 경우 이런 식으로 중학생 때 외운 적 있을 거야. imagine은 거기서 동명사가 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imagine의 목적어는 얘예요. 그래서 15걸음짜리의 슛을 쏘는 것을 상상해봐라. 그러니까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동명사가 여기에서 목적어가 되고요. 동명사는 준동사 아닙니까? 그럼 앞에 얘는 뭐예요? basketball player는 앞 뒤에 있는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상해 보십시오. 한 농구 선수가 15건, 그러니까 2점 슛을 할게요. 2점 슛을 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그리고 the ball 그리고 공이 going through는 자 이거는 목적어 to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도 상상해 보냐면 going through the net 그 그물 그러니까 농구 골대 그물을 쓱 통과하는 것을 상상해 보래요. 그러니까 얘도 동명사니까 준동사고 얘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시면 되죠. 됐죠? 그리고 never 이러고 등위접속사 and가 안 나오고 콤마로 끊어버리고 ing네. 그러니까 얘는 다 동명사거든요. 얘는 다 동명사예요. 얘는 동명사인데 쟤는 뭡니까? 분사구문이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분사구문이 된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부분에서 쓰였지.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결국 골대를 건들게 된다라는 결과적인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장. Now again imagine that same player a few minutes later taking another 15 shot. 자, 이 that은 imagine의 그 접속사 that이 아니야. 그래서 또 상상해봐라. That 저 똑같은 선수가 a few minutes later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a few minutes later taking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 그러니까 얘도
준동사 즉 동명사예요. 그래서 준동사 자리니까 얘가 뭐의 주어야? 동명사의 주어 즉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똑같은 선수가 몇 분 후에 태킹 또 다른 2점 슛을 쏘는 것을. 자, 그래서 동명사, 동명사, 동명사가 나왔다. 물론 문법에서 요거를 동명사인지 식별한 걸 한번 써봐라 라는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는 솔직히 학급이잖아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이나 좀 낼만하지 고2 애들한테는 아마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비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 맨날 저희 정규 수업 때 했던 거죠. 자, as perfect as. 자, 원급 비교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 자리지. 왜냐면 was 동사고 얘가 B동사니까 보어 자리죠. 그러니까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 원급 비교의 앞에 as는 똑같이라고 해석하라 했죠. 똑같이 완벽하다. 첫 번째 것만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지문 주제를 잡고 끝내죠. 자, 완벽함에 집착하지 말고 일의 완수에 집중해야 한다. 자, 완벽함을 집착하지 마시고 완벽함에 집착하지 말고 일의 완수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 그리고 순서와 삽입이 유력하겠습니다. 자, 이건 서술형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쉽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4번부터는 지문의 내용이 좀 애매하네. 잠시만요. 4번이 5분에서 10분 안에 끝낼 수 있으면 지금 하고요. 아니면 다음 수업 때 할게요. 못하겠는데요.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 자, 4번부터 그냥 깔끔하게 다음 수업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4번 지문까지 복습 탄탄하게 하시고 특히 세원고는 교과서가 1과와 2과 둘 다 들어가요. 특히 너네가 쓰는 그 능률 김이라는 교재가 그 보통 다른 학교의 다른 출판사의 영어 투교재는 여기 뒤에 보충읽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충읽기가 있어서 다소 본문의 길이가 짧거든요. 특히 백마고가 너네 거보다는 훨씬 짧은데 능률 김 교재 같은 경우는 보충읽기 없이 그냥 싹 다 통짜로 다 본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원고랑 정발고는 기본적으로 타 학교에 비교해 봤을 때 지문의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그게 정발고 같은 건 어차피 한 과만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세원고는 두 과나 들어가죠. 근데 난이도는 또 쉽죠. 그러니까 지문의 흐름이 길기 때문에 그 긴 흐름을 넌 제대로 외웠느냐라고 하는 지엽적인 문제로 장난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1호 교육과정의 마지막 세대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면 이제 마지막으로 25년부터 교재가 바뀌기 때문에 거의 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쉽다라고 생각해서 간과하고 워크북 안 풀고 이러면 그걸로 털어버릴 소지가 크기 때문에 4번 지문까지 복습하시고 워크북 푸시면서 동시에 뭐도 한다? 교과서 놓친 거 있는지 꼭 확인한다. 그리고 내가 매주마다 등원할 때 주는 1일 테스트 계속 풀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한 번만 마지막으로 잔소리 좀 하면 백마고가 여러분보다 한 3주 정도 빨리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백마고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 제가 백마고 학생들한테 실험했던 것 중에 가장 지금 유효해서 너네들한테 계속 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과서 같은 경우 꼭 등한시하다가 막판에 통수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는 기출문제를 이제 배부하지 않고 일일 테스트 조금씩 잘라서 드리고 있는데 그걸 푸니까 얘가 이제 막판 되니까 5주차잖아. 이제 얘네 직보만 남았거든. 직보 직전 어제 수업했는데 교과서를 그냥 5분 만에 20문제를 싹 풀어버리더라고. 근데 다 맞는 게 킬링 포인트야.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경우는 고이다 못해서 진짜 거의 고인물의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등한시하다가 뒷방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척도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한 4주차부터 내가 일일 테스트에 교과서를 넣어서 줬는데 그걸 안 푼다던가 아니면은 푸는데 속도가 오래 걸린다던가 아니면 오답률이 너무 높다던가 이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지금 특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 미리 끝내지 않으면 나중에 많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발 경각심 갖고 할 수 있을 때 특히 세운거는 두 과나 나가니까 좀 해두시고 부교재 하십시오. 부교재 어차피 19지문에 어려운 게 세 지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넨 너무 쉬워 지금 그 지문들이 너가 봐서 알겠지만 자 그래서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요. 얼른 여기까지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빨리 챙겨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